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화성 생명체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실험은 바이킹호라고 하는 탐사선을 보냈을 때 이야기고요. 실제로 사람을 보내진 않았고 기계를 보내서 한 실험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림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선생님이 짚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한 다음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보면 이 그림은 실험의 세 단계 중 모든 단계를 한 그림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 두 그림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 이 두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사와 광합성, 세포흡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 때문이죠. 물론 내신에서도. 이게 어떤 단계가 숨어져 있는지 선생님이 조금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림을 똑같이 못 그리니까 그냥 종 모양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화성 토양이 있습니다. 화성 토양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빛을 비춰주죠. 그 다음 우리는 여기에 14 방사능 표시가 되어 있는 CO2를 주입해 줍니다. 어제 왜 14로 표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었고요. 먼저 14CO2와 빛을 주고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우리가 넣어줬던 14 CO2 지금 보면 방사능 계측기가 여기 달려있단 말이야. 보이죠? 방사능 계측기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능이 여기서 측정이 되면 화성 토양에 있는 녀석이 CO2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영양소를 생성했을 때 이 영양소에 14C가 있다면 우리가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태 공기를 주입한 상태에서 측정하면 당연히 공기 중에 떠다니는 14CO2가 여기에 검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 한 다음 2단계는 뭐 하냐면 우리가 집어넣고 빛을 준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 충분히 광합성이 일어날 만한 시간이 지난 다음 여기 있던 14CO2를 다시 바깥으로 빼줘야겠죠. 그죠? 이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광합성이 일어나기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다음 14CO2를 제거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영양소가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다면 14C를 이용한 영양소가 생산되었다면 우리가 이 계측기로 검출했을 때 우리가 준 CO2로 만들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공기는 빼버렸으니까. 그런데 만들어진 영양소는 여기 있고 계측기는 여기 있어. 이 계측기는 기체의 방사능을 주로 측정한단 말이야.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줄 거야? 그래서 이 다음 단계를 해주는 게 가열입니다. 여기를 가열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태워버려요. 태워버리면 탄매라든지 이런 게 날아가면서 이 탄매들에는 14C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검출되었을 때 우리가 넣어준 14CO2로 어떤 녀석이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이 탄매가 여기서 나왔구나 라는 확신을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세 단계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넣어주고 공기 빼주고 가열해주는 세 단계의 걸 한 번에 그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안 해줘. 왜 그럴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실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기 실험은 먼저 가 실험은 14CO2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우리 광합성은 아직 자세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진 않은지를 한번 관찰해 본 겁니다. 이거는 14로 표시된 영양소를 마구 집어넣어 줬고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지 똑같은 방법으로 했단 말이야. 나왔을까? 나오지 않았다고 했죠. 이것은 물질 대사 중 이화를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화가 일어났다면 생명체가 있었겠구나 라는 걸 설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이 두 개 가지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실험에 한 가지 오류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나사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한 가지 추가 실험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여기에는 14C로 표시하지 않았어. 왜 14C로 표시를 따로 안 했냐면 얘 어디에 있는 생명체일 수 있는 거야? 화성이잖아. 화성에 있는 생명체가 지구랑 똑같이 작용할 거라고 얘네도 생각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14C 또는 탄소가 들어있는 걸 이용해서 하지만 어떤 녀석은 규소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녀석은 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녀석은 칼슘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누가 알아? 그래서 여기에 유기양분, 웬만한 원소가 들어있는 유기양분을 마구마구 넣어주고 여기다 분비해줍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얘는 액체랑 고체 상태로 넣어주기 때문에. 다시, 얘는 액체 상태에 있는 유기양분들을 기체 형태로 넣어주기 때문에 비율이 일정해. 예를 들어서 규소 1, 인 1, 칼슘 1의 비율로 들어있었다면 여기에도 이 액체가 만들어진 이 기체에도 1대1대1 비율로 존재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만약 생명체가 있어서 여기 이 유기양분 속에 들어있는 양분을 하나라도 사용한다면 여기 있는 기체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바뀌겠지. 그래서 여기 기체 분석기를 놔둔 거야. 기체의 성분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지만 세 개 다 결과가 좋지 않았고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 글씨가 좀 많아가지고 어떤 글씨체를 어떻게 해도 예쁘게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대로 따서 넣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정지를 해서 여러분이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우리는 생물이라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특성을 학습했어요. 먼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해요. 동화 또는 이화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실험을 하는 겁니다. 왜? 생명체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하니까. 특히 이거 해야 하니까. 아까 화상 토양에서 물질 대사가 관측되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오늘 그 나머지 것들을 한번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산성, 발생과 생장,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니다. 특히 이 파트에서는 예시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시 외에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풀고 있는 문제집 또는 우리의 부교재인 내공의 힘 같은 거 참고로 하라고 했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예시들 같은 거는 꼭 숙지하고 계십시오.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 파트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건 선생님이 한번 짚어줘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먼저 자극과 반응 그리고 항상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극이 뭐야 얘들아? 자극. 맞아. 여기 적힌 것처럼 우리가 자극이라고 느끼는 거 봐봐. 빛 자극이라고 해보자. 빛 자극 반짝했어. 어떻게 된 거야? 맞아. 어두운 환경에서 갑자기 빛이라는 게 생긴 거란 말이야. 환경이 변한 거란 말이야. 또 우리 누가 꾹 눌렀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자극을 줬다고 하자. 꾹. 어때? 나한테 압력이 가해지지 않다가 압력이 가해지는 환경으로 변한 거죠. 그죠? 우리 자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환경의 변화야. 그리고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해. 누가 하나를 칼로 찔렀다. 또는 찔린 채로 가만히 있거나 잡아서 못 빼게 하거나 어떻게든 반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생물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자극으로 인식하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돼. 갑자기 추워지면 따뜻한 옷 입어줘야 되고. 그죠? 무서운 사람 쫓아오면 도망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자극과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박쥐. 박쥐는 야행성 동물에 빛을 싫어합니다. 이런 질문 하더라고. 선생님 박쥐 어차피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초음파로 발사하고 다니는데 빛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얘네는 시력이 안 좋을 뿐이지 명암은 구분이 됩니다. 밝고 어두움은. 근데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밝으면 눈이 부시다고 생각은 해. 우리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햇빛 봤을 때 어떻게 돼? 섬광처럼 번쩍하거나 빨간색 보이지 않아? 박쥐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빛이 싫어서 어두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낮에 어두운 곳이 어디 있어? 동굴, 처마 밑, 나무 밑 이런 데 간단 말이야. 그래서 박쥐가 항상 그런 데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또 식물 있잖아. 우리 식물은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빛이 오는 방향으로 자라면 뭐가 좋을까? 빛을 더 잘 받겠지. 그래서 광합성을 더 잘 하겠지. 그래서 빛이 오는 방향을 향해서 자라. 신기하죠? 우리 산에서 나무가 난 방향만 봐도 남쪽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왜? 산에서 길 잃으면 남쪽을 찾으십시오. 몸을 남쪽으로 해서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것만 봐도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얘네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또 빠른 반응 뭐 있어? 빠른 반응이 뭐 있어? 해바라기는 해 따라서 진짜 고개를 움직여. 해가 여기서 뜬다? 해바라기 이렇게 가. 고개 숙여. 다음날 해가 뜬다? 쓱 돌려도 다시 이런다.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미모사라는 게 있어. 미모사는 정말 중요한데 식물인데 순식간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 이렇게 미모사 그대로 따라해볼게. 미모사 잎이다. 내가 손으로 만지잖아. 이렇게 좁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펴졌다가 만지면 이런 것처럼 식물도 빠른 반응을 할 수가 있다. 환경의 변화를 느끼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상성. 항상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몸은 거의 모든 것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체온, 대표적으로 혈압, 대표적으로 혈당 이런 것들. 이 세 개는 너무 중요해. 체온, 혈압, 체온, 혈압, 혈당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과학 1에서 우리 D파트에서 자세히 학습할 겁니다.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는 단어로. 어쨌든 우리는 환경이 변해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 왜? 환경이 변하면 우리가 생명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세포 호흡이 힘들어지거든. 그거 우리 2단원에서 배우자. 사람의 물질대사 단원에서 배우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어떤 예시가 있냐? 오줌! 우리 오줌을 왜 쌀까? 어떨 때 오줌이 적게 나올까? 언제 오줌을 많이 갑자기 누웠지? 그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땀을 적게 흘린다거나 또는
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오줌을 많이 누게 됩니다. 왜? 우리 몸에 물이 많은 거야. 다른 말로 우리 몸의 농도가 낮은 거야. 다른 말로 우리 몸의 삼투압이라는 것이 너무 낮아서. 너무 농도가 낮으니까 높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물을 버려서 농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오줌을 누게 됩니다. 이것도 항상성의 일종. 또 우리가 오줌을 누를 때 왜 몸을 부르르 떠는 현상이 생길까? 물은 비열이 높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온의 일부를 물이 담고 있어. 우리 몸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체온이랑 오줌이랑 농도가 비슷해. 오줌 따뜻하잖아. 느껴봤니? 손에 맞아본 적 없니? 어쨌든 그런 것처럼 물에 우리의 체온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을 떨어뜨려야 될 때도 오줌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다른 예를 보자. 체온 너무 중요하지. 더우면 땀이 나서 증발시켜서 기화열을 흡수시켜서 내 몸에서 열을 빼내고 우리의 체온을 낮게 하려고 하고, 추우면 내 몸의 열을 발산해서 에너지를 소모해서 열을 계속 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겨울엔 가만히 있어도 살이 덜 쪄. 대신 가만히 있어도 빨리 배고파지니까 더 많이 먹어서 여러분은 더 많이 살이 찔 수가 있는데, 원래 겨울엔 가만히 있으면 살이 빠져야 정상입니다. 계속 열을 내야 되니까 몸에 있는 에너지를 태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땀이 나면서 이 항상성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너네 한증막 가봤어? 사우나에? 지금은 가기 좀 그렇지만 사우나에 가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돼지고기야, 돼지야, 성분 어떨까? 똑같아. 그런데 돼지를 한증막에 데려가고 얘를 한증막에 데려가. 한증막 100도 정도 되거든. 30분 있다가 꺼내면 돼지는 아무 이상 없이 화상은 입을지언정 살아있어. 고기가 익진 않는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얘는 수육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서 바깥이 100도라도 어떻게든 열을 조절해서 살아남는단 말이야. 생명활동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지? 이것이 항상성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발생입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몸의 구조를 완성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아직 하나의 개체가 되기 전이다. 몸의 구조와 기능이 아직 부족하다. 지금 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거대한 발생 과정이에요. 개구리가 되길까지 알, 수정란, 꼴챙이, 뭐라 해야 되니 이거? 개챙이? 그 다음 개구리. 이렇게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개구리라는 하나의 개체가 될 때까지 구조와 기능이 개구리라는 녀석이 가져야 할 것들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고, 이 형태가 되면 이제 생장을 시작합니다. 크기가 커지겠죠. 세포의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조금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아기는 완벽한 사람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 근력이 없을지언정 형태를 다 가지고 있고, 세포의 수를 늘려가면서 보는 기능, 먹는 기능, 손, 발, 머리, 장기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또는 세포의 크기가 조금씩 커지면서 성체가 하나의 개체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세포의 수를 늘려서 몸집과 무게가 커지는 걸 생장이라고 합니다. 생장과 발생 정말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챙이, 쌤, 왜? 올챙이도 하나의 개체 아니에요? 개체야. 근데 이 올챙이가 크잖아요. 작은 올챙이에서. 그치? 이건 발생이에요, 생장이에요? 아까 이건 발생이라. 올챙이가 커진 다음에 뒷다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이건 생장이에요? 발생이에요?
이렇게 따진다면 구조와 기능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발생보다는 생장에 가까운데 개구리가 커가는 과정이니까 발생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면 발생이 확실해. 근데 올챙이만 딱 줘놓고 이게 발생이요 생장이요 물어보면 나도 모른다고. 이런 애매한 건 낼까 안 낼까? 안 내. 수능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봐봐 얘들아. 여기를 보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단 말이야. 사계절이 확실해. 3월, 4월 봄이야 여름이야. 봄이라 할 수 있지. 여름. 7월, 8월 봄이야 여름이야. 여름이라 할 수 있단 말이야. 가을. 5월, 10월 정도로 할게. 9월, 10월 가을이야 아니야. 가을이라 할 수 있단 말이야. 11월, 12월, 1월 누가 봐도 겨울이잖아. 그지? 그러면 봄에 대해 시험을 낼 거면 3월, 4월에서 내야지. 갑자기 시험에 5월 30일로 냈어. 봄이야, 여름이야. 이렇게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죠? 쌤, 저는 이날 너무 더웠어요, 선생님. 여름 아닙니까? 아니, 5월 30일 봄 아닙니까? 안 내고 보통 여러분의 질문은 여기에 근접합니다.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낼게요. 저도 수능도 시비 털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법적 분쟁이 생기잖아, 그지? 애매한 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발생을 이 한 줄로 배울 수 없어. 발생이라는 건 선생님 발생책을 가져와야 정신을 차리려는 모르겠는데 그래. 발생이라는 거 하나 설명하는데 책 두께가 이래.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발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있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학습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나온다.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물이 자손을 만드는 건 생식이야, 유전이야. 어버이의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건 유전이야, 생식이야. 그죠? 유전, 전달되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전의 정의입니다. 저것이 생식의 정의입니다. 자식 또는 자손 또는 나의 분신을 만드는 건 생식이라고 하고 어버이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건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다른 현상입니다. 이 그림을 나타냈어. 이건 생식이야, 유전이야. 아빠 소나무, 자식 소나무라고 설명하면 생식인 거지. 근데 아빠 소나무가 자식 소나무랑 닮았네? 뭔가 전달되었네? 유전이라 설명할 수 있겠죠. 애매하지 않습니까? 북극곰, 코카콜라가 있어요. 상표 과목요? 콜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죠. 얘는 얘의 형질을 갖고 있지. 유전자를 물려받았지. 이렇게 설명하면 유전. 얘가 자손을 낳았네? 생식. 이렇게 됩니다. 애매하죠. 발문 문맥을 잘 읽고 분명히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자손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아니면 형질이나 유전자가 전달된다는 이야기가 있는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딱 키워드만 빼서 가져왔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은 좀 더 많은 예시를 보면서 통찰력과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하트 같지 않나? 하트 같아서 들고 왔는데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 과학자들은 항상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굳이?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유성생식이라는 걸 합니다. 서로 다른 성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유전자를 섞어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야. 그러면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지. 인간은 왜 무성생식을 안 할까? 봐봐, 무성생식. 나 혼자 살아. 자식이 낳고 싶어. 이야! 하면 자식이 생겨. 얼마나 편해. 유성생식 생각해보자. 이성이 있어. 남자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머리 길게 그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성이 있습니다. 짝 찾기도 어려워. 이성이지만 무조건 좋아할 순 없잖아. 마음이 맞는 상대를 찾아서 만나보니까 별로면 갖다 버리고 다시 또 만나서 겨우겨우 사랑을 이루게 돼서 또 잠자리를 가져서 성관계를 해서 기다린 다음 드디어 베이비가 태어난단 말이야. 만나는 것부터 요즘엔 또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조건이 많아. 그걸 다 클리어해야 드디어 아기가 태어난다. 너무 번거롭지 않아. 에너지적으로 너무 불리해.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무성생식을 안 하고 유성생식을 하면서 에너지를 버리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고 지구를 지배하고 있을까? 장점이 있으니까. 유사합시다. 적응과 진화입니다. 생물이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구조와 기능 또는 습성이 변하는 현상. 습성이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원래는 낮에 활동했는데 여름철이 되면 저녁에 활동한다든지 이렇게 환경의 습관을 바꾸면서 적응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름이 되니까 몸의 체온이 너무 높아지니까 털이 빠져서 체온을 낮춘 쪽으로 적응을 한다던가, 또 잎이 넓으니까 수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야. 그래서 잎을 아예 얇게 만들다 못해 가시로 만들어 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적응의 예가 되겠죠. 진화는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면 그냥 적응을 할 수도 있어. 나 뭘 많이 들어 올려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근육이라는 게 생겨서 내 몸은 근육근육한 형태로 바뀌었고 근육돼지가 되면서 근육돼지로 적응을 했어. 내가 근육돼지가 되면 내가 낳은 애기도 근육돼지야? 아니잖아. 그지? 적응은 구조와 기능 습성이 변하긴 해. 근데 내 자식한테 전달된다 안 된다? 잘 전달되지 않아. 진화라고 얘기하려면 유전자까지 변화돼서 생물의 구조와 기능이 변해야 해. 그리고 이게 축적됨에 따라 내가 변화한 것들이 구조와 기능이 축적되다 보니까 결국엔 새로운 종까지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진화입니다. 결정적인 차이, 유전자가 변화돼서 전달돼야 된다. 적응이야 진화야? 애매하지. 이렇게 설명하면 적응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진화가 될 수 있어. 거북이는 목이 짧아. 그런데 쟤는 저기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진 거야. 적응으로 설명하면 이런 잎이 많은 환경에서 이런 모양을 하니까 다른 포식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고 좀 더 생존율이 높아진 거죠. 선인장,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아예 잎을 가시로 만들어버렸죠. 얘는 전부 적응애야 진화의 예야. 이제 조금 눈치를 챘니? 이 적응과 진화, 생식과 발생, 얘네를 세트로 묶어놓은 이유를 알겠어? 구분이 약간은 모호해. 쟤 목이 길어진 걸 수도 있지, 그지? 근데 먹이가 여기에만 달려있으니까 목 짧게 태어난 애들은 여기 걸 못 먹어서
굶어 죽었어. 그래서 목 긴 애들만 남아서 목 긴 애들의 유전자가 계속 전달돼서 이렇게 됐어. 진화로 설명할 수 있잖아. 자연 선택으로. 그치? 애매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로 봤을 때는 이렇고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이 될 수도 있고 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애매한 게 나올까 확실한 게 나올까? 확실한 게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모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집신벌레거든. 옛날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수조에 저농도의 물에 상대적으로 집신벌레 몸속이 고농도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이쪽이 짜니까 물이 강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수축포는 뭐 하냐면 물을 계속해서 퍼내. 자, 바깥 환경이 저농도야. 이때 얘는 수축포로 물을 퍼냈어. 이건 적응이야? 아니면 반응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아니면 항상성이야? 이 문제 진짜 많이 물어봤단 말이야. 쌤, 왜? 적응 아니에요. 왜? 저농도의 환경에서 내 수축포를 줄이면서 구조가 바뀌었죠. 물을 퍼냈잖아요. 잘 살려고. 맞아. 자극에 대한 반응 아니에요. 왜? 저농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했잖아요. 그렇네. 항상성 아니에요. 왜? 바깥이 저농도라서 물이 들어오니까 내 몸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얘가 물을 퍼내서 항상성을 유지한 거 아니에요. 맞아. 그 문제의 답은 요거였어. 근데 이런 문제 내면 안 되잖아, 사실. 헷갈리잖아. 다 맞는 말 되잖아. 틀리지 않았어, 내가 듣기에도. 애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내면 돼, 안 돼? 안 돼. 가끔 이렇게 모의고사에 등장하긴 하는데 수능에 절대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거기 답은 항상성이었고 이거는 쌤이 가르쳐 줬으니까 아, 몸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항상성의 예구나. 라고는 알아는 주십시오. 시험에 난 내신 내도 되잖아. 알려줬으니까. 그치? 오늘은 생물의 특성을 모두 클리어 하셨습니다. 원래 선생님 PPT는 바이러스까지 준비했는데 너무 이 바이러스 내용까지 시작하면 내용이 많아지니까 바이러스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 최종 정리를 해보자. 우리는 생물이라면 가져야 할 특성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세포로 구성되어야 하고 물질 대사를 해야 하고 생식과 발생을 해야 되고 세포로 구성되어야 하고 물질 대사를 해야 하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며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야 하고 생장과 발생을 하며 생식과 유전도 하고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까지 한다는 이러한 크게 7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 생명체는 뭘 하는 놈일까? 생명체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체가 뭔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단 말이야. 생명체는 아까 말한 7가지 정도의 커다란 특징이 있대. 결국 이게 뭐 하는 거야, 생명체는? 생명체가 뭐예요? 아, 세포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다 설명할 거야. 결국 생명체라는 건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방출해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유전자, 자기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체였던 것이죠. 자극에 대해서 왜 반응할까? 내 몸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유전자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내 유전자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방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생명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대해 특징을 알아보고, 바이러스가 생명체인지 아니면 생명체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러스까지 준비했는데 너무 이 바이러스 내용까지 시작하면 내용이 많아지니까 바이러스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 최종 정리를 해보자. 우리는 생물이라면 가져야 할 특성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세포로 구성되어야 하고, 물질 대사를 해야 하고, 생식과 발생을 해야 되고, 세포로 구성되어야 하고, 물질 대사를 해야 하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며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야 하고, 생장과 발생을 하며 생식과 유전도 하고,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까지 한다는 이러한 크게 7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 생명체는 뭘 하는 놈일까? 생명체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체가 뭔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단 말이야. 생명체는 아까 말한 7가지 정도의 커다란 특징이 있대. 결국 이게 뭐 하는 거야, 생명체는? 생명체가 뭐예요? 아, 세포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다 설명할 거야. 결국 생명체라는 건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방출해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유전자, 자기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체였던 것이죠. 자극에 대해서 왜 반응할까? 내 몸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유전자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내 유전자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방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생명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대해 특징을 알아보고, 바이러스가 생명체인지 아니면 생명체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